아버지 제삿날 시댁은 의절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도성한 이명도제 기와집과 전답이 내 것이라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영전 앞에 엎드려 울고 있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던진 의절문서가 향냄새와 뒤섞여 빈소 바닥에 흩어지던 그 장면을,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밤인 동시에 새벽이 열리는 첫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삼배 상복을 걸친 이옥년이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변씨마님이 빈소에 의절문서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상가 빈소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의 혼인 생활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려는 시댁의 냉혹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옥년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평생 숨겨온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한양 도성한 가장 번화한 길목에 자리한 명도제 기와집과 수십마지기 전답, 그리고 그 마당에 둥지를 튼 크고 작은 상단과 객주들의 진짜 주인이 바로 그 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운명을 뒤바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옥년은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은 시댁에게 어떤 방식으로 맞서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배 상복을 입은 이옥년이 빈소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아버지의 위패가 촛불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에는 국화꽃 향기와 향 냄새만이 무겁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하얀 천으로 위패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어이하여 이리 갑작스레 떠나셨습니까? 아직 여쭙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는데 옥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에서 발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 변씨마님이 검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변씨마님의 얼굴에는 조문객다운 슬픔이나 위로의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 한서방이 흰 도포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서방은 옥년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늦은 시각에 어찌 오셨습니까? 옥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변씨마님이 옥년의 말을 손으로 잘라버리더니 두꺼운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옥년, 그것 받아라. 봉투가 빈소 바닥에 떨어지자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옥년이 서류를 주워 들여다보니 의절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인관계를 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의절서다. 지금 당장 수결 찍어라. 변씨마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옥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씨마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 정녕 모르십니까? 아버지 빈소라고요. 그러니까 딱 좋은 것 아니더냐. 내 가난한 친정이 완전히 꺼진 지금이 기회다. 변씨마님이 입꼬리를 비틀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옥년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친정이라니요. 5년 동안 한 가솔로 지내면서 이제와 그런 말씀을. 가솔? 웃기지도 않는다. 네가 언제 우리 가솔이었더냐. 변씨마님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지훈이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다. 변변찮은 집안딸이 우리 지훈이 앞날을 막는 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변씨마님이 팔짱을 끼며 독하게 말했습니다. 옥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당신도 정녕 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겁니까? 한서방이 옥년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옥년,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서로만 힘들 뿐이요. 그만하자고요? 옥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부부로 산 것이
그냥 그만할 일이란 말입니까?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서방이 드디어 옥년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 한 것이 다잖소. 그게 무슨 대단한 공이라도 된단 말이오.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변심아님이 더욱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맞다. 5년이든 10년이든 나는 상관없어. 네가 우리 지훈이 앞길을 막는 건 이제 끝이야. 제가 언제 지훈 씨 앞길을 막았다는 겁니까? 옥년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습니다. 지훈이가 더 높이 나아가려면 새도 있는 양반과 딸과 재혼을 해야 한다고. 한낱 상민 집안 딸로는 절대 안 돼. 알겠어? 변심아님이 손가락으로 옥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상민 집안이라니요. 옥년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왜 며느리로 들이셨습니까? 5년 전에는 괜찮으셨으면서. 그때는 몰랐지. 네가 이렇게까지 쓸모없을 줄은. 변심아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는 못할 망정 가문의 보탬이 되는 일 하나 못하고. 옥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최소한 혼인 중에 마련한 폐물이라도. 폐물? 변심아님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공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무슨 폐물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제가 밥 짓고 집안일하고 지훈 씨 뒷바라지 한 것이 공으로 먹고 산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게 무슨 공이 된단 말이냐. 변심아님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네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할 판이야. 5년 동안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옥년이 아버지의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위패 앞에 놓인 촛불이 흔들리며 아버지의 온화한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됩니다. 옥년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뭐라고? 변심아님이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습니다. 이 의절서에 절대 수결 찍지 않겠습니다. 억울함이 있으니 관아에 호소하겠습니다. 옥년이 봉투를 변심아님의 발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여인이 직접 관아에 나설 수는 없었으나 사정을 잘 아는 선비를 세워 원정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옥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변심아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고집불통이 네가 뭘 믿고 그렇게 나오는 게냐. 나올 것이 뭐가 있어. 한서방도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옥년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변심아님이 한서방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관아에서 보자. 하지만 나중에 울어도 소용없어. 지훈아, 가자. 더 이상 이런 고집쟁이와 시간 낭비 안 한다. 한서방이 마지막으로 옥년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옥년, 후회하지 마오.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두 사람이 빈소에서 나간 후 옥년이 다시 아버지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건가요?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옥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서야 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옥년이 아버지가 평생 살던 작은 초가집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갑과 오래된 서책들이 가득한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옥년이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낡은 원목 문갑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붓, 먹, 오래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옥년의 손끝이 작은 쇠 열쇠에 닿았습니다. 이 열쇠는 대체 무엇일꼬? 옥년이 열쇠를 들어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평범한 집 열쇠와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옥년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안방 뒤주, 대청 장롱, 부엌 찬장까지 다 확인해봤지만
맞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이냐? 옥년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뒤주 뒤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뒤주와 벽 사이 좁은 틈새에 검은 칠을 한 작은 쇠, 괴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이런 것이 있었구나. 옥년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넣어봤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괴짝이 열렸습니다. 괴짝 안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와 하얀 편지 봉투 한 통이 나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옥년이 편지를 먼저 꺼내서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옥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야. 미안하다. 아비가 너에게 평생 숨긴 것이 있다. 옥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비가 겉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준비해둔 것이 있단다. 옥년이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옥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나, 명도제 가옥 및 전답 소유권 문서라고. 옥년이 서류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양 도성한 큰 기와집과 그에 딸린 수신마지기 전답이 이강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뒤편에는 이미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써두신 양도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딸 이옥년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도제 마당과 행랑채를 빌려 쓰는 크고 작은 상간, 여러 곳의 임대 계약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옥년이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의 이름 부분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이름이란 말인가? 진짜로? 옥년이 다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감정서에는 명도제 기와집과 전답, 그리고 임대 수익을 합산한 총 가치가 당시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고도 남을 만한 규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옥년이 너무 놀라서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집과 전답은 아비가 젊었을 때부터 30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장만한 것이야. 너는 물론이고 지훈이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았어. 아비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너 혼자 몫이다. 어려울 때 이 재산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그러나 아버지의 편지에는 중요한 당부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아비가 최 진사에게 이미 명의를 맡겨두었다. 그는 아비가 20년을 함께 일하며 의리를 확인한 사람이야. 여인의 몸으로는 관아에 직접 나설 수도, 상단 앞에서 혼자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시절이다. 최 진사가 바깥에서 네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너는 안에서 결정을 내려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아비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옥년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 여인의 재산 상속을 인정하더라도 여인이 홀로 관아에 나서거나 상단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계를 알면서도 딸을 위한 길을 미리 닦아두었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명도제 관리 총책임자 최 진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옥년이 그날 저녁 서찰 한 통을 써서 심부름꾼에게 맡겼습니다. 사흘 후 아침 최 진사가 명도제 행랑채 앞에서 옥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구의 남성이었습니다. 두루마기는 깨끗하게 차려입었으나 과하게 꾸미지 않았고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옥년이 나타나자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강수 어른의 따님이시군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른께서 돌아가신 것 진심으로 깊이 조의를 표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옥년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알다마다요. 어른께서 20년 동안 따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 명도제를 함께 꾸려가시면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옥년이가 이 집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날이 올 것이야. 라고요. 옥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어른이 참으로 치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따님께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저한테는 모든 계획을 꼼꼼히 일러두셨지요. 그리고 제게 명의를 맡기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직 여인이 홀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라 하셨습니다. 바깥의 모든 일은 제가 따님 대신 맡고 안에서의 결정은 따님이 내리는 것, 그것이 어른의 뜻이었습니다. 옥년이 최진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께서 맡기신 소임이니까요. 안채로 드십시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사가 옥년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명도제 안채는 기와가 단정하게 얹힌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초들이 질서 있게 자라고 있었고 사랑채 쪽에서는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옥년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격자 창문으로 되어 있어 명도제 마당과 한양 시내 일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남산 봉우리도 보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소파까지 모두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른께서 이 전망을 보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옥년이가 여기서 당당하게 한양을 내려다볼 날이 올 것이야. 그때가 오면 정말 행복할 것이야. 라고요. 최진사의 말에 옥년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저에게 따님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옥년이 창가로 다가가서 한양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일장 쪽으로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보부상들이 짐을 지고 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최진사가 책상에서 두꺼운 장부를 가져와 옥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명도제 전체 운영 기록입니다. 임대 현황부터 수익 구조, 입주 상단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옥년이 장부를 펼쳐보니 복잡한 숫자들과 도표가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옥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 현황부터 보시지요. 최진사가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명도제 행랑채와 사랑채 일부를 빌려 쓰는 상단이 모두 47곳입니다. 대부분 한양에서 이름 있는 상단들이고 일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큰 객주들입니다. 47이나 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빈 곳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상단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진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상단이 하나 있습니다. 최진사가 목록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동양상단이라는 곳인데 이 상단이 전체 임대 면적의 세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랑채 10칸을 통째로 쓰고 있지요. 동양상단이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한양 장사꾼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사실 이 상단이 한시 가문 상단의 최대 경쟁 상대입니다. 최진사의 말에 옥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경쟁 상대라고요. 그럼 남편 집안과 경쟁하는 곳이란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두 상단이 거의 모든 장사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목, 유통, 곡물 거래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다툼을 벌이고 있거든요. 옥년이 충격을 받아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남편 집안의 경쟁 상대한테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도제가 그들에게 자리를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상단에서만 매달 받는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다른 상단들까지 모두 합치면 전답 소장료와 함께 매달 풍족한 수익이 나옵니다. 옥년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는데 어른께서 30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조금씩 모아두신 결과입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최 진사가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옥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동양상단에서 최근 들어 자리를 더 늘리고 싶다는 의사를 보부상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왔습니다. 한씨 가문 상단을 장사판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옥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임대료를 높여서라도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명도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옥년은 아버지의 당부를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은 최진사이어야 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상단 앞에 나서거나 관아에 직접 발을 들이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옥년은 명도제 한 채 깊숙한 곳에서 결정을 내리고 최진사가 그 결정을 세상 바깥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책임자 어른, 앞으로 바깥의 모든 일은 어른이 나서 주십시오. 저는 안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어른은 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어른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한씨 가문 사랑채에서는 변씨마님이 한서방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옥년이가 누군가를 내세웠다는 소식 들었느냐? 변씨마님이 차가운 차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강선비라는 자랍니다. 혼자 작은 서재 하나 열어놓은 자입니다. 강선비, 그것이 누구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선비입니다. 대가 서원 출신도 아니고요. 한서방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옥년이 뒤에 별다른 배경이 없다는 얘기로구나.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완전히 혼자잖아. 낡은 초가집 하나가 전부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변심아님이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선비를 내세워봤자 저희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맞다. 오히려 비용만 낭비하다가 결국 포기할 것이야. 한서방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서방이 사내종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옥년에게 전해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찍 포기하라고. 한서방이 쪽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옥년의 손에 쪽지가 전달됐지만 옥년은 읽고 나서 바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한편 옥년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최진사를 통해 여러 곳에 조심스럽게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직접 관아에 나서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으나 사정 있는 선비를 세워 원정을 올리거나 남편 측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씨 가문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거절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세도 있는 가문과 맞서는 일을 선뜻 나서려는 선비가 없었습니다. 설마 한씨 가문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미칠 줄은. 최 진사가 다시 보부상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수소문을 거듭한 끝에 강선비라는 사람의 이름을 건져 올렸습니다. 성균관 출신이었으나 지금은 뜻을 굽혀 홀로 작은 서재를 열어 어려운 이들의 원정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가와 맞선 경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년이 서찰을 썼습니다. 직접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최진사의 이름으로 보낸 서찰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뒤 강선비의 답서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진사가 강선비를 명도제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강선비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눈빛의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강수 어른의 따님이리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님께서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인 의절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상대가 한씨 가문입니다. 강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씨 가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이름만 나와도 사양을 했습니다. 강선비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 가문과는 인연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그 가문이 작은 상단 하나를 부당하게 빼앗으면서 제 의뢰인이 큰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때 정말 비열한 수법을 썼지요.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선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선비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님께서 직접 관아에 나서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시 법도로는 여인이 직접 원고로 나설 수 없습니다. 제가 따님의 억울함을 담은 원정을 대신 올리되 핵심은 한씨 가문이 재산 편취와 허위 소문 유포로 따님을 부당하게 내몬 것을 고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의절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부당함을 관아가 직접 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 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맡아드리지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봅시다. 최 진사가 옥년 대신 지난 5년간의 혼인 생활과 빈소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선비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은 어떻습니까?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최 진사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께서는 이강수 어른이 남기신 명도제 기와집과 전답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선비의 눈이 잠시 번뜩였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억울함을 관아에 호소하는 원정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씨 가문이 의절을 내밀면서 따님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허위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발하겠습니다. 강선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편 한씨 가문 사랑채에서는 변씨 마님이 심부름꾼 하나를 데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봐, 옥년이 친정 이웃들과 지인들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전하거라. 그 여자가 아버지 장례 이후로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여러 곳에 퍼뜨리도록 하거라. 변씨 마님이 거짓 걱정을 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여자 편을 들려하지 않을 것이야. 심부름꾼이 여러 날에 걸쳐 이웃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더뎠지만 한 번 뿌리내리면 좀처럼 걷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옥년의 예전 이웃 몇몇이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변씨마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옥년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겠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편 옥년은 명도제 안채에서 최 진사로부터 운영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도제 운영 내역서와 각종 수익 기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옥년이 장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전답 소장료와 명도제, 행랑채 및 사랑채 임대료를 합치면 이 정도 됩니다. 최 진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일반 상민이 수십 년을 모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따님의 것이 됩니다. 옥년이 자신의 문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매달 거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감납니다. 옥년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이십니다. 최 진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뒤 관아에서 첫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강선비가 대리인으로 나서고 최 진사가 증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옥년은 안채에서 기다렸습니다. 당시 여인이 직접 관아 마당에 들어서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락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옥년이 직접 쓴 원정 한 통이 강선비의 품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강선비와 최 진사가 함께 관아로 향하는 날, 맞은편에는 한서방과 그의 선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서방이 강선비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껏 저런 자를 내세웠군. 한씨 가문 상대로 저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한서방이 자기 선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감 어른이 입정하십니다. 포졸이 외쳤고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은 뒤 양쪽의 주장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한서방 측 선비가 먼저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어른 이씨 여인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낡은 초가집 하나만이 전 재산이고요. 더욱이 최근 들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근거가 있어 현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러 이웃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 이후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강선비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단단히 벼렸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떻게 구하겠소? 현감이 강선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선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감 어른, 소인이 이씨 여인을 대신하여 원정을 올립니다. 신청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강선비가 품에서 원정 한 통을 꺼내 현감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씨 여인이 직접 쓴 원정입니다. 이씨 여인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인 측이 빈소에서 일방적으로 의절 문서를 들이밀고 이씨 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소문을 고의로 퍼뜨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 강선비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 서방과 변씨 마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현감 어른께 중요한 증거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청인 측 심부름꾼이 이씨 여인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웃 2명의 진술서입니다. 둘째는 이씨 여인이 정당하게 상속받은 명도제 기와집과 전답의 소유권 문서입니다. 강선비가 서류를 관아서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리가 그 서류를 현감에게 전달했습니다. 현감이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명도제 가옥 및 전답 소유권 문서인가? 이강수 어른이 남기신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현감 어른. 이씨 여인의 친정아버지께서 30년에 걸쳐 장만하시어 유언으로 물려주신 재산입니다. 강선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서방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선비를 쳐다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이 씨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숙하시오. 현감이 한 서방을 제지했습니다. 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요? 현감이 강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명도제의 자리를 빌려 쓰는 상단들로부터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상당합니다. 한 서방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변씨 마님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옥년이 돈이 어디 있다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퇴정시키겠소. 현감이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강선비가 최 진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현감 어른, 명도제 관리를 맡고 있는 최 진사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최 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강수 어른과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어른께서는 따님을 위해 30년 동안 명도제를 장만하셨고 제게 명의를 맡기시면서 따님이 이것을 알게 되는 날 모든 권한을 따님께 넘기라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현감이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류에 하자는 없어 보이요. 모든 인장과 서명이 정식으로 되어 있고 최 진사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는군. 변씨 마님이 방청석에서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옥년이 돈이 어디 있어요. 분명 어디서 가짜 문서를 꾸민 것입니다. 방청객은 즉시 퇴정하시오. 현감이 포졸에게 신호를 보냈고 변씨 마님이 관아마당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한 서방이 변씨 마님을 부르며 따라 나가려 했지만 자기 선비가 말렸습니다. 일단 심리부터 끝내야 합니다. 현감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원정과 증거를 검토해보니 이씨 여인의 경제적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오. 오히려 신청인 측이 허위 소문을 퍼뜨려 이씨 여인을 고립시키려 한 정황이 농후하오. 현감 어른,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서방 측 선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다음 심리 기일은 보름 후로 잡겠소.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하시오. 현감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관아를 나온 강선비가 최 진사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씨 가문의 얼굴이 볼만했습니다.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최진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가 명도제 안채로 돌아와 옥년에게 오늘의 경과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옥년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댁이 그대로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한 서방이 관아를 나서며 굳은 표정으로 변씨 마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씨 친정집을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그 집이라도 묶어놓으면 이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변씨 마님이 교활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소송 중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관아에 신청하면 돼. 그럼 이 씨는 살 곳도 없어지고 돈도 구하지 못해서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야. 며칠 후 강선비가 옥년의 명도제 안채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진사가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이 씨 마님의 친정 초가집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관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집은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이 씨 마님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옥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넣어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선비가 대책을 설명하려는 순간 옥년이 최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책임자 어른, 명도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마님.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면 됩니다. 명도제 가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양 전당포와 상단을 통하면 며칠 안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선비가 두 눈을 크게 뜨며 최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최진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강수 어른이 남기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제 쓸 때가 됐습니다. 강선비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볼 수 있겠군요. 옥년의 눈빛에 강한 의지와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 기일 당일 아침, 강선비와 최진사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옥년은 명도제 안채에서 마음을 다잡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그것이 억울하면서도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런 때가 아니니 안에서 결정하라고. 그것이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관아 마당에 들어서니 한 서방과 그의 선비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서방은 값비싼 도포를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그 옆에는 유명한 대가 선비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현감 어른이 입정하십니다. 포졸의 외침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현감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시어 지난 기일에 이어 심리를 계속하겠소. 신청인 측에서 추가 자료를 준비했소? 한 서방 측 선비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현감 어른, 일씨 여인이 상민 출신으로 가문의 도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사망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웃들의 진술서를 추가로 올립니다. 강 선비가 그 말을 들으며 일어섰습니다. 현감 어른, 소인이 반박하겠습니다. 신청인 측에 올린 이웃들의 진술은 신청인 측이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난 기일에 이미 증거로 올렸습니다. 또한 이씨 여인이 정당하게 상속받은 명도제의 수익 기록을 추가로 올립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료와 전답 소장료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강 선비가 추가 서류를 현감에게 전달했습니다. 현감도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감 어른, 신청인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신청인이 직접 양육 문제보다는 재산이 목적이라고 발설한 내용을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강 선비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어느 날 한서방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한서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씨한테는 그 재산이 푼돈이지 않겠느냐. 관아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솔직히 지민이 건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심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 말을 증거로 쓰려고 일부러 유도한 것이라고요. 한서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증인, 그 말이 사실이요? 현감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입니다. 변씨 마님이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현감 어른,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시키겠소. 현감이 변씨 마님을 제지했습니다. 이때 강선비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현감 어른, 추가로 이씨 여인이 수양으로 드린 아이 지민이의 진술을 올립니다. 아이가 직접 쓴 진술서입니다. 강선비가 지민이의 진술서를 현감에게 올렸습니다. 현감이 진술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해 주십니다. 아플 때는 밤새 돌봐주시고 서당일도 항상 챙겨주십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가를 보낼 때도 돈 이야기만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수양으로 들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현감이 진술서를 내려놓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서방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감 어른, 저희에게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오. 현감이 한서방을 제지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신청인 측이 의절을 서두르면서 이씨 여인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한 정황이 분명하오. 또한 신청인의 발언 내용을 통해 볼 때 수양아이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이오. 한서방과 변씨 마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피신청인의 경제적 안정성은 충분히 입증되었고 수양아이의 의사 또한 분명하오. 이씨 여인의 원정을 받아들여 신청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오. 신청인은 혼인 중 이씨 여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허위 소문을 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강선비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진사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를 나온 강선비와 최진사가 나란히 걷는 길에 한서방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한서방의 얼굴은 충격과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강선비, 이 씨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것이 있었소? 강선비가 조용하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귀하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 주십시오. 강선비가 자기 서찰 주소를 한 서방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 서방이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가 명도제 안채로 돌아와 옥년에게 오늘의 결과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옥년이 조용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한양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날 저녁, 옥년이 명도제 최상층 누각의 넓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격자 창문 너머로 한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등불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술 2잔을 들고 옥년 옆에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이제 당당한 명도제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최진사가 술잔을 옥년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자 어른.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옥년이 술잔을 받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동안은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님, 이제 명도제 경영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답 경영부터 상단 거래 관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안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저는 항상 바깥에서 그 결정을 실행할 것입니다. 옥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옥년이 최진사로부터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부와 각종 서찰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임대료 조정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옥년이 열심히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보통 계약 갱신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하지만 장시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경쟁 상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한씨 가문 상단 말이죠. 네, 그쪽이 요즘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양 상단이 거래를 계속 가로채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한텐 좋은 소식이군요. 맞습니다. 동양 상단에서 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의사를 보부상편에 타진해 왔습니다. 옥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선비가 명도제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소송 결과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것은 다른 상담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단 인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강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한씨 가문 상단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한양 장사판에서 입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빚까지 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군요. 그 상단을 인수하는 것 말입니다. 강선비가 놀라서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인수라고요. 그 큰 상단을요. 왜 안 됩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옥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충분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상단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한씨 가문이 순순히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책임자 어른의 이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가능성부터 알아봐 주십시오. 한편 한씨 가문 본체에서는 한 서방이 아버지인 가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주의 얼굴은 심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네 처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 철아니요. 이미 의절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서방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옥년이 명도제 주인이라는 것을 왜 몰랐어? 그것은 저도 관아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가주가 책상을 탕 치며 화를 냈습니다. 네 탓에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신당했어. 한양 장사꾼들 사이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됐다고.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우리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경쟁 상단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견씨마님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했어. 무슨 소리예요? 이옥년이 우리 경쟁 상단들한테 자리를 빌려주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견씨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가주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이 수양아들 지민이와 함께 누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12살 된 아이로 옥년에 일찍 세상을 떠난 친척집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던 아이를 옥년이 데려와 친자식처럼 거두어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의절을 하자고 했어요? 지민이가 숟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어른들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옥년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이제는 힘들지 않아.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 옥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생각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안 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거든.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지민아. 옥년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년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년아, 이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라. 옥년이 최진사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책임자 어른, 가난한 보부상과 젊은 장사꾼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명도제 수익 가운데 일부를 매달 나눠 처음 길을 나서는 보부상들의 미천으로 쓰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옥년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한 달쯤 지나 한양 장씨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도제 마님이 가난한 보부상들에게 미천을 나눠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보부상들의 발길을 따라 5일장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최진사가 명도제 안채로 들어와 고했습니다. 마님, 장씨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빨리 알려지는 법이지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씨 가문 상단이 드디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옥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강 선비 어른께 서찰을 드려볼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옥년이 서찰을 쓰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십니까? 지훈 씨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 돈도 보부상 지원에 보태겠습니다. 아,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시겠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옥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년과 지민이가 누각마루에서 한양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따뜻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보는 한양이 정말 예뻐요. 지민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야.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 할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 옥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사가 누각으로 나와 옥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내일 동양상단 대방이 직접 명도제를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직접 오신다고요? 네, 자리를 더 늘리고 싶다 하십니다. 한씨 가문 상단을 장사판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군요.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지민이와 함께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년이 지민이와 함께 넓은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지민이가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왜 그러니? 아침부터 기운이 없구나. 옥년이 국을 떠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아버지가 심부름꾼을 통해 전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옥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보고 아버지랑 살면 더 좋은 서당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랑 살고 싶어요. 지민이가 숟가락을 놓으며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민이 고마워. 어머니도 지민이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옥년이 지민이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평소보다 길고 급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일찍 오지? 지민이가 궁금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나가볼게. 옥년이 남학신을 신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관아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옥년이 물었습니다. 한양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이용년 씨 계시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관아 문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옥년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관아 서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용년 씨이시지요? 관아에서 송달해드릴 문서가 있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옥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양아이 양육권 변경 소송 관련 문서입니다. 신청인은 한지훈 씨고요. 관할 서리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옥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옥년이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양아이 양육권 변경 소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수결 부탁드립니다. 옥년이 떨리는 손으로 수결을 찍었습니다. 관할 서리가 돌아간 후 옥년이 봉투를 들고 대청마루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민아, 서당 갈 시간 아니니. 옥년이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응, 그럼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괜찮지요? 응,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옥년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민이가 책보를 챙겨서 나간 후 옥년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을 본 순간 옥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양아이 양육권 변경 신청서. 신청인 한지훈, 피신청인 이옥년. 옥년이 손을 떨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신청인의 갑작스러운 거액 재산 취득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 환경 변화.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적절한 환경, 수양 과정에서의 피신청인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 옥년이 문서를 꽉 쥐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수양 과정에서 정신적 불안정이라고 이런 비열한 자들이 옥년이 문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이를, 내 지민이를 빼앗으려고 옥년이 떨리는 손으로 최 진사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강선비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마님, 무슨 일입니까? 한서방이 수양아의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민이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 진사로부터 전가를 받은 강 선비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 지금 바로 사랑채로 오겠습니다. 함께 대책을 세워봅시다. 한식경이 지난 뒤 강선비가 명도제 사랑채에서 문서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최 진사도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옥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로 인한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요. 둘째는 마님이 명도제 경영을 맡으면서 아이를 돌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지민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치밀한 공격입니다. 강선비가 말을 멈추고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지민이의 수양 과정에서 마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양 기록을요. 그건 정말 사적인 부분인데 맞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지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밤새도록 아픈 지민이 돌봐주고 서당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옥년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관아에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선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지민이를 잃게 되는 것입니까?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쉬운 싸움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각 한시 가문 사랑채에서는 변씨 마님이 소문을 전문으로 퍼뜨리는 정갈꾼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변씨 마님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봐, 명도제 마님, 이옥년에 대한 이야기를 장씨마다 퍼뜨려라. 그 여자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수양아이를 받아들인 것도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었고 갑자기 그런 거대한 재산을 얻게 된 것도 석연찮은 방법이야. 그리고 내가 그 여자의 시험이었다고 전해라.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봤는지 모른다고 변씨마님이 거짓 눈물을 훔치는 시도를 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옥년이
명도제 안채에서 최진사와 긴급히 의논했습니다. 책임자 어른 지민이 서당에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해 주십시오. 행랑채 경비도 강화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서찰을 보내겠습니다. 최진사가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년이 명도제로 돌아왔을 때 지민이가 대청마루 한쪽에 앉아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서당 어땠니? 왜 그렇게 기운이 없니? 옥년이 지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의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서당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나 수양아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 듣지 마. 어머니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 정말이에요. 나 수양아이 맞아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년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몸이 옥년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할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응. 지민이가 옥년을 올려다봤습니다. 맞아. 너는 어머니가 수양으로 들인 거야. 친척 집에서 의지할 곳 없던 너를 내가 데려온 거야.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옥년이 지민이의 젖은 눈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어도 너는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을 했니? 지민이가 옥년에게 더 깊숙이 안겼습니다. 어머니, 나도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다른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고마워, 지민아. 어머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옥년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흘 후 아침강 선비가 옥년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마님, 한양 장시에 퍼진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님과 지민이에 대한 소문이 장시마다 나돌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년이 급하게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명도제 신비의 여성 마님, 수양아이 들이는 과정에서 심각한 논란, 갑작스런 거대한 재산 증가, 출처 불분명, 전 시어머니 증언으로 밝혀진 충격적 진실. 옥년이 소문 내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비열한 자들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진정하십시오. 바로 허위 소문 유포에 대한 관하 고발을 준비하겠습니다. 강 선비가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이가 이 소문들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서당에서 더 심한 놀림을 당할 것입니다. 서당에는 이미 서찰을 보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훈장님도 아이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이가 서당에서 돌아와서 눈을 빨갛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다 알아요.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지민이가 옥년에게 달려와서 안기며 울었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모두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다 해결할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민이의 절절한 말에 옥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민아, 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옥년이 지민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 심리 당일 아침, 옥년이 단정하게 차림을 갖추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옥년이 직접 관아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허락됐습니다. 수양아이의 양육권 문제는 수양어머니 본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현감이 특별히 출석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단, 강 선비가 옥년의 보호인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옥년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심리 어떻게 될까요? 지민이가 서당 옷을 입고 옥년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민아. 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거야. 옥년이 지민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이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어머니를 믿어 옥년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식경 후 관아 별실에서 수양아이 양육권 변경 소송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강선비가 옥년과 함께 한쪽에 앉고 맞은편에는 한서방과 그의 선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변씨 마님이 검은 옷을 입고 앉아서 옥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현감, 어른, 입정하십니다. 포졸의 외침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시오. 수양아이 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소. 신청인 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하시오. 한서방 측 선비가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어른, 피신청인 이 씨는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로 인해 아이에게 혼란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으로 인해 아이를 제대로 건사할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수양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우려됩니다.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감이 한서방 측 선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소. 네, 여러 이웃들의 진술서와 함께 올립니다. 강 선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감 어른, 신청인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강 선비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피신청인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올린 이웃들의 진술은 신청인 측이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전 심리에서 이미 증거로 올렸습니다. 피신청인이 직접 쓴 추가 진술서를 올리겠습니다. 강선비가 옥년이 미리 써둔 진술서를 꺼내 현감에게 올렸습니다.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명도제를 관리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민이를 위한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은 훈장 선생님을 모셨고 아이의 앞날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일정 금액씩 가난한 보부상과 젊은 장사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민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상에 앉고 저녁에는 공부도 봐주고 있습니다. 현감이 진술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때 강선비가 결정적인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현감 어른, 신청인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신청인이 직접 수양아이의 양육보다는 재산이 목적이라고 발설한 내용을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강선비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한서방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한서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씨한테는 그 재산이 푼돈이지 않겠느냐. 관아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솔직히 지민이 건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심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 말을 증거로 쓰려고 일부러 유도한 것이라고요. 한서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증인, 그 말이 사실이요? 현감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입니다. 변씨 마님이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현감 어른,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시키겠소. 현감이 변씨 마님을 제지했습니다. 이때 강선비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현감 어른, 아이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아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현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내라. 포졸이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지민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는 서당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이라 하느냐? 두려워 말고 바른 대로 고하거라. 누구와 살고 싶으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민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어머니와 살고 싶으냐? 어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해 주십니다. 아플 때는 밤새 돌봐주시고 서당 일도 항상 챙겨주십니다. 지민이의 순수한 말에 심리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가를 보낼 때도 돈 이야기만 하십니다.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민이의 솔직한 말에 한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수양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현감이 잠시 지민이를 물린 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심리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서방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감 어른, 저희에게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오. 현감이 한 서방을 제지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수양아이의 복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이요. 피신청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이 본인의 의사를 종합해 볼 때 현감이 잠시 멈추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양아이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하오. 양육권은 피신청인 이 씨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옥년이 안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선비가 조용히 옥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한서방과 변씨마님은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관할을 나서는 길에 소식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앞에 나서거나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이 시대 여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선비가 구경꾼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관아의 판결은 분명합니다. 아이는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도리와 정의가 이겼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서방과 변씨마님이 구경꾼들의 시선을 받으며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옥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걷는 그 모습이 어떤 말보다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옥년이 최진사를 불러 명도제 사랑채에서 의논을 나눴습니다. 탁자 위에는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옥년 보부상 지원계로 하겠습니다. 옥년이 붓으로 서류에 수결하며 말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씩 젊은 보부상과 가난한 장사꾼들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최 진사가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최 진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님,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시 가문 상단이 드디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 진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년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동양 상단이 장사판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한시 가문 상단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명도제도 한몫했습니다. 옥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를 하기보다는 정당한 경쟁의 결과라고 봐야겠지요. 최 진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한편 옥년은 강선비에게 따로 서찰을 보내 이 결과를 알렸습니다. 강선비의 답서에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리가 이긴 것입니다, 마님. 그날 저녁 옥년과 지민이가 명도제 누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지민이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국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단이 망했다면서요. 지민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소문이 나도는구나.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민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나쁘게 굴었는데도 걱정하다니. 그래도 한때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우리 지민이가 너무 착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단다. 응, 어머니. 나는 어머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식사를 마친 후
최 진사가 서차를 가져왔습니다. 마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지방의 대규모 객주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전망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옥년이 창밖의 한양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보다는 미래를 위한 사업이 더 의미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며칠 안에 자세한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서차를 마친 옥년이 지민이와 함께 누강 마루로 나갔습니다. 한양의 아름다운 야경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행복해졌네요. 지민이가 옥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옥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악연을 끊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옥년과 지민이가 손을 잡고 한양 야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3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명도제 사랑채 안에는 옥년과 최진사가 마주 앉아 장부를 놓고 조용히 의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답 소작 기록과 상단 임대 계약서, 객주 단지 관련 문서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전 빈소 바닥에 흩어지던 의절서를 주워들던 그 손이 이제는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깥일은 여전히 최진사가 맡았고 옥년은 안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으니 방식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옥년의 것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수익이 지난해보다 니할이 늘었습니다. 최진사가 장부를 보며 고했습니다. 지방 객주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정보다 반년 빠르게 완공될 것입니다. 사전 계약률도 8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옥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 한국거래처 개발권은 어떻습니까? 관할 승인이 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군요. 의논이 끝난 후 옥년이 혼자 사랑채에 앉아서 한양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진사가 명도제 대박 노릇을 맡아 바깥을 누비고 옥년은 안에서 살림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이 함께 꾸려온 3년이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지민이의 전가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졸업식에서 답사로 뽑혔어요. 오늘 꼭 와주세요. 옥년이 전가를 읽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이가 답사로 뽑혔다 하는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날 오시 무렵 옥년이 지민이의 서당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차림 대신 단정한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졸업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옆에 앉은 학부모가 옥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민이가 정말 모범생입니다. 지민이가 어머니를 많이 자랑한다 합니다. 명도제 마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여성분이 이런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때 마당에서 지민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모범상 김지민. 지민이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고 얼굴도 훨씬 의젓해진 지민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옥년과 지민이가 함께 명도제 누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느 서당으로 갈까요? 지민이가 옷을 갈아입으며 물었습니다. 지민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돼. 어머니는 지민이만 행복하면 돼. 저는 한양 최고의 서당에 다니고 싶어요. 나중에 과거도 보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가 알아볼게. 옥년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최진사 어른과는 언제 혼례를 올릴 거예요? 지민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년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몰라요. 최진사 어른이 어머니를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옥년이 얼굴이 빨개지며 지민이를 째려봤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을까? 옥년이 대문을 확인해 보니 낯선 노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강수 어른의 전 비서 박서방이라 합니다. 옥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비서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버지의 비서라고요? 네. 어른께서 따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옥년이 문을 열고 박서방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서방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있다고요. 네.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박서방이 작은 상자를 옥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른께서 따님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옥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놀이개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옥년이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옥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정말 행복해졌을 거야. 아비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너를 지켜줬기를 바란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도 된단다. 너의 어머니도 그렇게 바라실 거야.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에게도 전해다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지민이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서방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정말 따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만 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셔서요. 박서방이 돌아간 후 옥년과 지민이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도 응원하신다네요. 지민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런 생각하지 마. 왜요? 최진사 어른 정말 좋은 분인데요. 그때 최진사의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마님, 지민이 졸업식 어땠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모범상도 받았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저녁 한강변에서 함께 자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민이도 함께요. 옥년이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격려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찰을 마친 옥년이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한강변에서 함께 앉자고 하는구나. 좋아요. 오랜만에 밖에서 바람 쐬어요. 그날 저녁 한강변의 넓은 풀밭에서 옥년, 지민이, 최진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과 음료가 돗자리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멀리 한강이 흐르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롭군요. 최진사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는데 옥년이 감개무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고생이 지금의 행복을 만든 것이지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좋아요. 지민이가 주먹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도 돼요. 지민이의 말에 옥년과 최진사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너 요즘 왜 이러니? 옥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최진사 어른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찬성이에요. 지민아, 최진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사실 저도 지민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3년 동안 마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의 강함, 따뜻함, 지민이에 대한 사랑까지 최진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마님과 지민이와 함께 가솔이 되고 싶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책임자 어른, 이제는 저를 그냥 진혁 씨라고 불러주세요. 진혁 씨. 옥년이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하셨지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옥년의 대답에 지민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드디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한강 위로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한양 장시마다 명도제 마님의 이야기가 야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뚝 선 여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 삶을 얻은 명도제 마님. 부부상들이 5일장을 돌며 그 이야기를 전했고 객주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덕분이라 하시던가요? 최진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곁에서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최 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더 많이 도우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가소를 이루실 계획도 있다 들었습니다. 소문은 장시를 넘어 한양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옛 지인들로부터 축하 서찰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한서방과 변씨마님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편 한양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한서방이 혼자 소식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이야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한서방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단이 문을 닫은 후 그는 작은 객주에서 일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씨마님은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진 탓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도제 누각마루에서 옥년과 지민이가 한양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지민이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옥년이 지민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진혁 아버지랑 언제 혼례 올려요? 지민아, 아직 그런 이야기 안 했어. 빨리 해요. 저도 정식으로 아버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옥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년과 지민이가 한양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찬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버림받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한 명도제의 주인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이자 곧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한 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된 옥년. 그녀의 새로운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빈소에서 의절 문서를 받았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명도제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사랑까지 찾기까지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옥년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딸을 지켜주었고 그 사랑이 옥년에게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옥년은 결국 그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